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의 박훈기입니다. 제가 보는 주 진료 분야는 일반 건강 진단하고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진료, 스포츠학하고 관련된 손상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진료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나이에 따른 근육 감소증과 운동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근육은 언제, 얼마나 감소하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근육은 20대에서 피크를 이루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육량이 점점 줄어서 20대하고 60대 그 사이에 40% 정도가 감소를 하고요. 그 이후에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근육의 양뿐만이 아니라 근육의 힘도 젊을 때에 비해서 20 내지 40% 정도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90살이 넘어가면은 원래 갖고 있던 근육의 힘의 50% 정도밖에 발휘를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근섬유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근육 크기도 줄어들고 또 근육이 두 가지로 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근, 속근으로 나누면은 속근보다도 지근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지만 속근 이런 종류의 근육은 더 빨리 감소를 하게 돼서 근육 운동의 조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수행 능력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력이 약해지면 주로 어떤 질환이 생기나요? 우선 첫 번째로 근육이 하는 일은 균형도 잡고 또 넘어지지 않게 하고 또 힘을 발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또 낙상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커지고 또 근육은 이렇게 골격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특히 근육이 일종의 인슐린의 감수성에 대한 보존 기관이 되기 때문에 근육의 양이 줄게 되면은 그만큼 인슐린의 감수성이 줄어들면서 대사증후군 그리고 지방량의 증가 이런 게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그 협응, 조화 능력 이런 것들이 함께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삶의 질이 감소하고 또 전반적으로는 생명의 길이가 단축됩니다. 퇴행성으로 관절이 약해졌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에 근력 운동을 해도 되나요?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절에 염증이 있어서 현재 그 염증이 관절의 연골이나 혹은 뼈를 파괴하는 그런 과정이면은 가급적 운동을 안 하고 쉬는 게 좋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고 특히 퇴행성 관절인 경우에는 통증만 있기 때문에 관절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더 보강이 되면서 힘을 발휘하면은 그만큼 움직임에서 통증을 덜 느끼게 되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수행하는 기능 이런 게 훨씬 더 잘 적응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무릎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구를 이용한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그거는 해당 근육에 따라서 특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은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은 그 고양이 체조라고 하죠. 그런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등의 근육하고 배의 근육 이런 게 강화가 되면은 허리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정 근육에 대한 운동을 보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특히 어떤 것을 주의해서 해야 할까요? 우선 근력 운동을 노인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은 하루 이상 거르지 않고 하면은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그 회복 시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상 쉬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근육 운동을 하는 요령 중에 너무 빨리 많은 횟수를 반복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3초를 예를 들면은 수축할 때 3초 그리고 이완할 때 3초 이런 식으로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런 동작을 정확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력 강화를 위한 보충제가 노년층에게 효과가 있나요?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의 양을 유지하는 것은 지금처럼 운동 자극을 줘서 근육이 계속 자기 양을 유지하는 게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는 근육도 대사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지 근육의 양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그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을 예를 들면은 체형 관리를 위해서 조금 근육의 양을 더 볼륨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근육 재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단백질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년층에 알맞은 근력 운동은 어떤 건가요? 어르신들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자기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을 겨우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가 자기 최대 중량이 됩니다. 그 중량의 한 40%에서 60% 정도의 무게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력 운동에서는 한 번에 가서 반복하는 동작을 기준으로 한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처럼 12번 정도가 아니고 12번에서 16번 정도 반복을 무난히 할 수 있는 그 무게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반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6번 이상, 예를 들면 20번 이상 반복하는 정도의 가벼운 무게부터 시작을 해서 2주 단위로 5 내지 10% 정도 중량을 올려가면서 서서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래 최대 자기가 들을 수 있는 한 번 무게의 60% 이상을 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손상을 예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거는 여러 가지 장소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안전한 장소는 헬스 기구가 있는 주민센터 혹은 헬스장입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 어르신들은 균형을 잃고 기구를 혹은 덤벨이나 역기 이런 것들을 놓치거나 눌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응급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가 관찰자로 반드시 지켜보는 가운데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헬스 기구를 이용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리고 요령 있게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을 2, 3개월 정도 중단하면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근력 운동을 하시는데 하루 정도 이상 걸러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근육을 다 욕심내지 마시고 상체에서 4개 정도의 큰 근육, 그리고 하체에서 4개 정도의 큰 근육을 양쪽 대칭, 그리고 수축과 이완에 대칭하는 그런 요령으로 해서 균형 있게 상하체에서 8개 내지 10개 정도의 큰 근육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면은 골고루 하게 되고요. 만약 4개씩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운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그 근육은 하루 쉬고 다음 근육으로 넘어가면은 매일 운동을 해도 무방합니다.